끝내 가족이 된 며느리, 이혼 딛고 시어머니가 건넨 첫 한마디. 결혼 6개월 평온한 일상 속 불씨.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결혼이 해피엔딩이면 그 다음은 뭘까? 하지만 이지은과 김도윤에게 있어 결혼은 단순한 행복의 마침표가 아닌 서로를 향한 다짐의 출발점이었다. 결혼 후 6달. 두 사람의 일상은 소소하고 평화로웠다. 주말이면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 짓는 밤이 많아졌다. 지은은 도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비로소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체감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도윤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하루를 먼저 물었고 지은은 그런 그의 다정함에 매일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의 그림자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지은은 회사에서 늦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윤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대. 지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괜찮아? 무슨 일이래? 쓰러지셨어. 고혈압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의식은 있는데 입원은 길어질 수도 있대. 즉시 짐을 챙긴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 김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도윤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지금 좀 조용해. 면회는 가능하니까 들어가 봐.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과 도윤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산소 호흡기를 낀 윤 여사는 여전히 의식을 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지은을 보자마자 다시 차가워졌다. 지은 씨 와줬군요. 그 말은 감사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마치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인다는 냉담한 기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 씨가 많이 걱정해서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윤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며느리 노릇 안 바래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내 아들 옆에 있으니 따라온 거겠지. 그 순간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 씨는 저희 가족이에요. 하지만 윤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내 가족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날 밤 지은은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울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여전히 그녀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주는 말이었다. 그 이후 며칠간 지은은 조용히 윤 여사의 간병을 도왔다. 식사를 챙기고 병실 청소를 하며 묵묵히 움직였다. 도윤은 늘 그녀의 옆에서 같이 있었지만 윤 여사는 단 한 번도 지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회사 동료가 슬쩍 물었다. 결혼 생활 어때요? 도윤 씨랑은 여전히 좋죠?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응, 좋아. 가끔은 조금 외롭기도 하지만.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행복한데 왜 외로운 걸까? 그 이유는 명확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결혼했다는 사실로도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부족했다. 단지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진심을 가려버렸다. 그리고 그 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힘들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괜찮을 거예요. 내가 당신 편이니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 간병, 며느리의 자격을 묻다.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는 아직 뜨거웠지만 마음속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윤 여사의 입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다. 결혼 전 이혼 경력을 이유로 그녀를 배척했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한치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제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다른 방식의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아침 도윤은 출근 때문에 병원에 먼저 다녀오지 못했다.
지은은 홀로 병실을 찾아갔고 윤 여사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윤 여사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괜찮아요. 간호사한테 말해놨어요.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건넸다. 오늘부터는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윤 씨도 회사 일로 바쁘니까요. 그제서야 윤 여사가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엔 여전히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지은 씨,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병원에서 간호사도 있고 아들만 오면 돼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니까요. 윤 여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비꼼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 내가 언제 지은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지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결혼했잖아요. 결혼이 뭐 어때서요? 요즘은 결혼도 쉽게 하고 쉽게 깨지잖아요. 지은 씨도 그랬고. 그 말은 비수였다. 얇고 날카로우며 의도적으로 던진 말. 지은은 속이 뜨끔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님, 제가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됐어요. 윤 여사는 말을 끊었다. 가족이라면 더 조심해야죠. 우리 가족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윤 여사는 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도윤아, 지은 씨는 이제 그만 오게 해. 혼자 부담스러울 텐데. 도윤은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물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불편해서 그래. 간호사도 있고 내가 와주면 돼. 도윤은 지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도 너무 무리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도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냥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신대요. 병원 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고. 도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한숨처럼 내뱉었다. 왜 그러실까 이제 와서. 지은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나 괜찮아. 괜찮다고 말해야 괜찮아질 것 같아서. 며칠이 흘렀다. 지은은 여전히 병원을 오갔고 윤 여사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선 지은의 따뜻한 성품이 퍼지고 있었다. 며느리분이 참 다정하시네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감정 상해서 안 오는 분들도 많은데. 지은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스스로에게 던지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가족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 섰다. 결혼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얼굴. 하지만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을까? 그 이유는 명확했다. 과거의 상처가 남긴 공백, 그것을 메우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공백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지은은 다음 날도 병원에 갔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기로 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병실의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흐린 날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신 빛이었다. 이지은은 병실 바닥을 조용히 닦으며 쌓인 먼지보다 더 무거운 감정들을 삼키고 있었다. 윤 여사의 입원은 벌써 3주 차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점차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벽을 쌓아가는 듯 했다. 지은이 병문안을 오면 침대에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지은보다는 버튼을 눌러 부르는 걸 택했다. 지은은 그 사실이 상처였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다정한 척하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스스로 감내하기로 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도윤은 야근이 잦아졌다. 프로젝트 일정이 겹쳐 병원에 자주 들르지 못했고 자연스레 간병의 대부분은 지은의 몫이 되었다. 오늘도 가는 거야? 같은 팀 동료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고 간단히 청소만 하고 오면 돼. 근데 지은 언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참는 거 아니야? 민지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 문제까지 언니 혼자 떠맡는 거 보면 좀.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나섰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남아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윤 여사가 좋아한다고 들은 북어국을 정성껏 끓여 담았다. 혹시 또 한 입도 드시지 않더라도 그저 놓아두고 올 작정이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 여사는 TV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뭐야, 또 왔어? 지은은 조용히 도시락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네. 저녁 안 드셨을까 봐요. 북어국 끓였어요. 윤 여사는 여전히 시선을 주지 않았다. 됐어요. 먹기 싫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곁에 놓았다. 그럼 두고 갈게요. 나중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병실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정돈, 침대 옆 테이블 정리, 쓰레기통 비우기.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며느님, 오늘도 오셨네요. 참 부지런하세요. 지은은 웃었다.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요. 윤 여사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병실 문을 닫고 나서서 한참을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마음속에서 되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도윤의 가족을 외면한다는 건 그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그 누구보다도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컵라면을 끓였다. 도윤은 여전히 회의 중이었다. 텅 빈 거실에 라면 냄새만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이 났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억지로 삼켰던 감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억지로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한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도 고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절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 날 병실 문을 여는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같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젠 인정받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오는 거였다. 혼자서 감당해야 할 시간들. 그건 지옥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었다. 도윤의 선택이 이번엔 당신 곁에 서겠어요. 그날 밤 김도윤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지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어머님 도시락은 드셨지만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다녀왔어요. 짧고 담담한 말투. 하지만 그 문장 사이로 묻어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아내의 혼자 버티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를 조퇴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윤 여사는 혼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도윤이 왔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시간 좀 괜찮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윤 여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래, 앉아봐. 도윤은 지은이 몇 주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도시락을 싸서 매일같이 병원을 찾고 말없이 병실을 정리하며 어머니의 거절 앞에서도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아내의 모습.
지은 씨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윤 여사는 시선을 피했다. 내가 병원에 있어서 잘 몰랐지. 아니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이혼한 여자니까 자격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 말에 윤 여사의 입꼬리가 움찔했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든 날까지도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 지은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의 편에 설 거예요. 윤 여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 도윤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속엔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가 끝까지 지은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저희는 앞으로 어머니와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선택이고 감수할 겁니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 여사는 그동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어머니께도 보여드리고 싶은 제 모습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도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갈게요. 그녀는 놀란 듯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오늘은 내가 꼭 먼저 보고 싶은 날이야.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엔 특별한 음식도 없었지만 대화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미안했어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난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이번엔 내 곁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 곁에 내가 설게요. 그 말에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랜 시간 말없이 버텨왔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도윤 씨. 도윤의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병원 간병의 절반을 스스로 감당했고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더 이상 지은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 사람인지 당당하게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윤 여사의 마음에도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음의 문 다시 여는 날. 병원 복도에 퍼진 비상벨 소리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지은이 들고 있던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윤 여사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간호사 2명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 호흡 급감, 산소 농도 85%. 의사 호출해 주세요. 지은은 문 앞에 멈춰섰다. 병실 안 윤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채 기계음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어머니. 지은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안정조치 중이에요. 그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하였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입에서 맴돌고 있었다. 지금껏 그 단어를 부르면서도 마음의 거리감을 느껴왔지만 막상 눈앞에 쓰러져 있는 윤 여사를 마주한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나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구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빠른 조치 끝에 윤 여사의 상태는 점차 안정세에 들어갔다. 급성 저혈압 발작,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렸지만 눈을 떴다. 지은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금 곁에 있어요.
괜찮아요. 윤 여사는 힘겹게 눈을 움직였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느끼고 조용히 속삭였다. 너 있었구나. 그 말은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너라고 불린 것은 처음이었다. 지은 씨도 그 여자도 아닌 그냥 너였다.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병실 안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윤 여사는 회복 중이었고 이전보다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거절이 아닌 조심스러운 시선, 공격이 아닌 관찰.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윤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었다. 지은이는? 오늘은 안 왔어? 도윤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곧 미소 지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커피 사러 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지은이 병실로 들어왔다. 윤 여사는 그녀를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은 씨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 네, 어머님. 윤 여사는 베개를 조금 고쳐 눕고는 말했다. 그날 내가 손잡고 있었던 거 기억나? 고마웠어.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또 따뜻했다. 무조건적인 사과도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 어린 고마움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윤 여사는 지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난 아직도 내가 우리 도윤이에게 맞는 사람인지 확신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 지은은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난 아직도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짧았던 거야. 근데 널 보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윤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내 며느리인 게 이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병원 복도를 나서며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검색창에 써봤다. 그리고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혼도 며느리도 아내도 나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라 불러도 될까요? 봄의 끝자락 병원 정문 앞 벚나무가 연분홍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윤 여사의 퇴원일. 여느 때처럼 병원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만 오늘의 공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이지은은 새하얀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차려입고 병원 로비에서 윤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병실에서 나온 윤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도윤이 밀고 있었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그 시선에 더 이상 찬바람은 없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윤 여사가 입을 열었다. 지은아, 고생 많았지? 지은은 한순간 멈칫했다.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지은 씨 대신 다시 들은 지은아. 그 말은 이름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잘 회복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도윤의 부모님 댁. 지은은 처음으로 정식으로 그 집에 초대받았다. 결혼 전에 스쳐간 적은 있지만 오늘은 다르다. 며느리로서의 초대,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첫 저녁 식사. 식탁 위엔 윤 여사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가지볶음, 고등어조림, 감자채볶음. 지은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 원래 내 시아버지가 이런 반찬 좋아하거든. 윤 여사는 덤덤히 대답했다. 근데 너도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괜찮니? 지은은 눈을 살짝 굽혔다. 네. 너무 맛있어요. 저 이런 음식 진짜 좋아해요. 그 대답에 윤 여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 위에는 어색하지만 묘한 온기가 맴돌았다. 식사를 마친 뒤 도윤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밥상 차리신 거 나도 정말 오랜만에 봐요. 고마워요. 윤 여사는 차를 따라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너희 둘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 내 기준이 너무 단단했거든.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제 상처를 남한테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요. 윤 여사는 잠시 정적 속에서 차를 내리고 지은에게 찻잔을 건넸다. 지은아.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 말에 지은의 숨이 턱 막히듯 멈췄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 하지만 감히 먼저 요구하지 못했던 말. 가족이라는 단어. 지은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정말 가족이라고. 며칠 후 지은은 도윤과 함께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고요한 마당에 도윤이 수줍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이제 내가 우리 집의 며느리라서 참 다행이라고. 지은은 웃었다. 나도 그러더라.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됐다고 느껴졌다고.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녀도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누군가는 이혼이 흠이라 말한다. 누군가는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란다. 누군가는 가족을 조건으로 정의하려 한다. 하지만 지은의 이야기는 말한다. 진짜 가족은 함께 버티고 싸우고 이해하며 되어가는 것이라는 걸. 가족은 완성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였다. 돌싱도 며느리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닌 선택이고 가족은 그 선택을 이어가는 여정입니다. 상처도 편견도 시간이 흐르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갑니다.